당신이 우리 가족 비법을 도둑질했잖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를 향해 소리쳤다. 탈북민이라고 우습게 봤지? 우리도 권리가 있어. 박진우는 비웃으며 답했다. 증명해봐. 북한에서 가져온 증거라도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 땅에서도 나는 여전히 약자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탈북민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겪은 배신과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한국 땅에서 과연 진정한 정착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선량할 거라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대째 내려온 가문의 소중한 요리 비법을 나누려 했을 때 그것을 노리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또 다른 배신 앞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음식의 비밀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한 가족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탈북민들의 아픔과 꿈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나는 너무 순진했다. 새로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선량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고향을 등진 내가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꿈같이 지나갔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영이와 아들 철수와 함께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컸다.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철수 때문이었다.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상상보다 훨씬 험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감격. 성호 씨, 요리 경력이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셨어요? 정착지원센터의 이승민 상담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평양의 한 국영식당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주로 전통 평양냉면이나 북한식 만두를 만들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승민 상담사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북한 전통 요리를 잘 아시겠네요. 요즘 한국에서도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북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요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유명한 요리사셨고 그 비법을 아버지가 이어받았다. 아버지는 국영식당에서 일하시며 그 비법을 나에게 전수해 주셨다. 특히 평양냉면의 육수 끓이는 법과 면 반죽하는 비법은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것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한 후 나는 작은 음식점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미영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고 철수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아빠, 한국 친구들이 북한 음식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해요. 철수가 말했다. 그래? 그럼 아빠가 진짜 북한 요리를 보여줘야겠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음식점 준비를 하던 중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한 중년 남성과 부딪혔다. 내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넘어지면서 북한식 메밀가루가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황급히 사과했다. 제가 정신없이 걷다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바닥의 메밀가루를 보며 아쉬워했다.
혹시 이게 메밀가루인가요? 특이한 종류네요. 그 남자가 관심을 보였다. 북한에서 쓰던 메밀가루예요. 냉면 만들 때 쓰는 거죠. 그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럼 혹시 탈북민이신가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김성호라고 합니다. 김 사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북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박진우는 생각보다 친근한 사람이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내 북한 생활과 요리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북한 전통 음식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정말 반가운 인연이네요. 박진우가 말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북한 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정말 정통한 요리법을 아는 분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나는 그의 말에 기대가 됐다. 내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으니까. 김 사장님이 만든 평양냉면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며칠 후 나는 박진우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법대로 정성스럽게 평양냉면을 만들어 대접했다. 첫 숟가락을 뜬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연신 감탄했다. 이야, 이 맛이 진짜 평양냉면 맛이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문이 비법입니다. 북에서도 유명했던 만드는 법이에요.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진우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김 사장님, 혹시 우리 회사와 협력할 생각 없으세요? 북한 전통 음식을 상품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김 사장님께는 합당한 대가를 드리고요. 나는 그의 제안이 고마웠다. 탈북민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음식점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는데, 아,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요리법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박진우는 친근하게 웃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받은 소중한 요리법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말했다. 여보, 좋은 기회가 생겼어. 한국 회사에서 우리 평양냉면에 관심을 보인대. 미영이는 기뻐했다. 정말? 그럼 우리 음식점도 빨리 성공할 수 있겠네요. 철수도 신이 났다. 아빠, 그럼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쉽게 다가온 기회가 아닌가 하는 의심. 북한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예감을 무시했다. 새로운 땅에서의 희망이 더 컸으니까. 며칠 후 박진우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김 사장님, 우리 회사에 한번 오셔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 개발팀과도 만나보시고요. 나는 기꺼이 그의 회사를 찾았다. 강남의 깔끔한 사무실과 정중한 직원들. 모든 것이 내가 꿈꾸던 성공의 모습이었다. 김 사장님의 평양냉면 비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면 반죽부터 육수 끓이는 법까지 모든 과정을요. 개발팀장이 말했다. 나는 의심 없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비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몇 대째 내려온 특별한 양념 배합법, 육수를 우려내는 정확한 시간, 면발을 쫄깃하게 만드는 비결까지. 특히 이 육수가 중요한데요. 나는 열심히 설명했다. 사고를 24시간 우린 다음에 특별한 야채를 넣어야 해요. 할아버지께서만 아시던 배합이죠. 와,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전통 비법이 보존되어 있다니. 박진우는 감탄했다. 그들이 내 말을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뿌듯했다. 북한의 전통이 한국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다. 성호야, 조심해라. 우리 집안의 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꿈에서 깬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박진우는 좋은 사람이고 이 협력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진우와의 만남 일주일 후 나는 그들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가져갔다. 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정리해간 자료는 정말 상세했다.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요리 노트까지 복사해서 가져갔다. 북한식 한글로 적힌 그 소중한 기록들을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들에게 맡겼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계약서 같은 것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건 나중에 하시죠. 일단 시제품부터 만들어 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수익 분배도 계산할 수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 하지만 계약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보인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김 사장님, 혹시 다른 회사와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개발팀장이 물었다. 아니요, 박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런 비법은 독점적으로 해야 가치가 있거든요. 그들의 말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내 요리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박진우는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려주지 않았다. 아직 개발 단계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답답했지만 참았다. 대신 내 음식점 개업 준비에 매진했다. 고향집이라는 상호로 작은 북한 음식 전문점을 차릴 계획이었다. 임대료도 겨우 마련했고 간단한 인테리어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탈북민인 최동석을 만났다. 그는 나보다 5년 먼저 한국에 온 선배였다. 우리는 정착지원센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성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음식점 준비는 잘 돼가? 동석이 형은 친근하게 물었다. 네, 형님. 다행히 한국 업체에서 우리 평양냉면에 관심을 보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석이 형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박진우라는 사람은 아니지?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이런. 성호야, 그 사람 조심해야 해. 나도 예전에 당했거든. 동석이 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박진우는 탈북민들을 이용해서 북한 요리법을 빼내는 걸로 유명해. 나도 3년 전에 우리 집안 비법 만두 만드는 법을 알려줬는데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끝났어. 내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그럴 리가. 성호야, 계약서는 써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동석이 형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정식 계약을 요구해봐. 만약 계속 미룬다면 확실히 수상한 거야. 동석이 형의 말을 들으니 지난 한 달간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왜 계약서를 미뤘는지, 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형님, 그럼 박진우가 정말. 성호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탈북민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더더욱 의심해봐야 해. 집에 돌아온 나는 미영이에게 동석이 형의 말을 전했다. 미영이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여보,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니죠?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내일 박진우 씨를 만나서 확인해 볼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비법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다음 날 나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계약서 문제를 좀 상의하고 싶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차가워졌다. 아, 김 사장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사장님, 혹시 제가 알려드린 요리법으로 이미 뭔가 만들고 계신 건 아니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그럼 만나서 얘기하시죠. 지금 당장요. 박진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약속 장소를 정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친근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다. 김 사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구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요리법으로 이미 뭔가 진행하고 계신 거죠? 박진우는 짧게 웃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김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요. 그냥 김 사장님이 우리에게 요리법을 알려준 것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사장님, 그럼 처음부터 김 사장님, 탈북민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한국이에요. 박진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일이 많거든요. 그가 떠나고 난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비법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절망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한 자책감.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북한에서도 이런 배신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자유로운 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량한 건 아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미영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 철수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또 실패했다고 말해야 하나? 새로운 땅에서의 꿈이 이렇게 빨리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으니까.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철수가 놀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떠 있었다. 정통 평양냉면 밀키트 북한 3대 전수 비법으로 만든 진짜 맛. 제조회사는 박진우의 한국 전통식품이었다. 내가 알려준 그 요리법 그대로였다.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양념 배합법, 육수 끓이는 시간, 모든 것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었다. 이런 미친. 내 입에서 저절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미영이가 달려와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비법이잖아요. 나는 당장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동석이 형에게 급히 연락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박진우가 정말로. 그럴 줄 알았어. 성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어렵지. 계약서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냥 네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을 거야.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려운 케이스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은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런 방법이 없나요? 녹음이나 문서 같은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당시 대화를 녹음하신 게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를 의심해서 녹음하는 일 같은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런 경우 보통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도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거든요. 하지만 박진우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아예 회사 출입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온라인에서 박진우의 제품이 대박이 났다는 기사를 봤다. 정통 북한 요리의 신선한 충격, 집에서 즐기는 진짜 평양냉면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상품 후기를 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이거 진짜 북한 맛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냉면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할아버지께서 북한 출신이신데 이 맛이 맞다고 하시네요. 드디어 정통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게 됐네요. 내가 3년 동안 준비했던 음식점 고향집은 아직 문도 열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금이 부족했고 이제 메인 메뉴였던 평양냉면마저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 아빠, 우리가 소송을 걸어보는 건 어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이 없어, 아들아.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게다가 이길 가능성도 희박해. 미영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로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때 동석이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성호야,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이제 박진우 편을 들어야겠어. 네? 무슨 소리예요? 박진우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같이 사업을 하자고. 조건도 나쁘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형님도 당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호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 같은 탈북민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강한 쪽에 붙는 게 살 길이야. 하지만 그건 우리 비법이라고요. 성호야, 비법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믿었던 동석이 형마저 등을 돌렸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철수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왔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아, 아빠가 너무 순진했어. 이 세상이 이렇게 냉혹한 줄 몰랐어. 아빠,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 집안의 비법을 지켜달라고 하실 거예요. 철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16살밖에 안 된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니. 아빠,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들아, 너는 공부만 해라.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막막했다.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가?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믿을 사람도 없는데. 며칠 후 나는 직접 박진우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오후 6시쯤 그가 나타났다. 김성호 씨,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박진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당한 대가만. 김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긴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당신이 너무 순진했던 거지. 우리 집안 3대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특허라도 받아뒀나요? 상표 등록이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박진우는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탈북민이라고 동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긴 실력으로 살아남는 곳이거든요. 그의 차가 떠나고 난 후 나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왔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올 때의 각오가 떠올랐다.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유로운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공정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박진우의 평양냉면 밀키트는 대성공이었다.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고 방송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 성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동석이 형이 박진우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것이다. 탈북민이 전하는 진짜 북한 요리의 맛이라는 제목이었다.
이 평양냉면은 제 할아버지께서 북한에서 30년간 요리사로 일하시며 완성한 비법입니다. 동석이 형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끌 수 없었다. 내 가문의 역사가 남의 입으로 왜곡되어 나오는 걸 지켜봐야 했다. 최동석 씨, 이 요리법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MC가 물었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박진우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맛을 한국 분들께 선보일 수 없었을 거예요. 박진우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단지 최 씨의 소중한 전통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들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었을 것이다. 미영이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몸만 상해요.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뻔뻔하게. 아빠. 철수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인터넷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철수가 보여준 화면에는 온갖 악플들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내 음식점 고향집에 대한 악플이었다. 여기 사장이 박진우 회사 것을 뺏겼다더라. 탈북민이라고 사기치려 한다. 진짜는 한국 전통식품 거고 여긴 가짜. 돈만 벌려고 거짓말하는 탈북민. 내가 아직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한 음식점에 벌써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았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미영이가 분노했다. 더 심각한 건 실제 손님들의 반응이었다. 며칠 전 시범 운영을 했을 때 몇 분이 오셔서 평양냉면을 주문했는데 맛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TV에서 본 거랑 다른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진짜 요리가 가짜 취급을 받고 있다니. 아저씨, 여기가 진짜예요? 인터넷에서는 가짜라고 하던데. 또 다른 손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임대료 연체 통지서까지 날아왔다. 음식점 준비 비용으로 저축을 모두 쏟아부었는데 이제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일단 내가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당장 필요한 돈을 벌어야겠어. 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북에서는 요리사였고 한국에서는 음식점 사장이 될 꿈을 꾸었던 내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김성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현장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이 나를 알아봤다. 생활이 어려워서.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요. 아, 그 평양냉면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사기라는 말에 나는 가슴이 쓰렸다. 내가 사기꾼이 되어버렸다. 동석이 형은 더 이상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끔 그의 SNS를 보면 박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고급 식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한때는 나와 같은 처지였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철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를 북한 사기꾼이라고 놀려요. 뭐라고? 인터넷에서 우리 음식점이 가짜라고 나왔다면서. 선생님께서 말리셨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폭발했다. 내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들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다. 철수야,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가?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며칠 후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박진우의 회사가 대형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편의점에서도 그의 평양냉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우리가 정말 진 건가요?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다. 아직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의심스러웠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렸는데
나는 다시 한번 박진우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그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며칠간 지켜본 결과 그가 거기서 접대를 자주 한다는 걸 알았다. 박진우는 몇 명의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다. 박진우 사장님. 박진우는 당황했다. 김성호 씨, 여긴 왜? 당신이 우리 가족 비법을 도둑질했잖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탈북민이라고 우습게 봤지? 우리도 권리가 있어. 박진우는 비웃으며 답했다. 증명해봐. 북한에서 가져온 증거라도 있어?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세요. 경비를 부를까요?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동석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들어온 거야? 보안이 엉망이네. 탈북민들은 역시. 나는 자리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나를 따라 나왔다. 잠깐만요. 그녀가 나를 불렀다. 네. 저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푸드 블로거예요. 방금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당신 요리법을 훔쳤나요? 나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지혜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명함을 건넸다. 저한테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불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박진우는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성호 씨 가족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비법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진짜 요리가 가짜 취급받는 현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같은 탈북민인 최동석 씨마저 배신하다니 성호 씨의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한지혜라는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네요. 과연 성호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혜와의 만남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지혜에게 연락한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방송국 PD이기도 했다. 성호 씨, 자세한 증거가 필요해요. 박진우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말이에요.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녹음도 안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만남의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요. 한지혜는 내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미영이가 울고 있었다. 그 옆에는 법원 봉달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황급히 물었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 명령서입니다. 봉달이 차갑게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2달치가 밀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봉달이 떠나고 난 후 우리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이승민 상담사님께 연락해 봐야겠어. 정착지원센터의 이승민 상담사는 우리 상황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성호 씨, 임시 숙소를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임시 쉼터로 이사했다. 한 방에 가족 3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좁은 공간이었다. 철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축 처진 어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빠, 제가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이런 일로 내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다. 박진우의 평양냉면이 대형마트에까지 납품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정말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TV에서는 연일 성공 사례로 다뤄졌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모델, 전통과 현대가 만난 성공 스토리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때 한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아는 기자분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인터뷰를 해보시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언론에 나가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잘못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단 만나보시기만 해도 돼요. 정 기자님은 탈북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에요. 정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진우와의 만남부터 동석이 형의 배신까지.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이네요. 정 기자가 말했다. 하지만 성호 씨, 각오하세요. 한번 기사가 나가면 박진우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박진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성호 씨죠? 저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라니요? 증거도 없이 우리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실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무너져 내렸다. 이제 오히려 내가 법적 처벌을 받게 생겼다. 미영이는 더욱 절망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날 밤 나는 쉼터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올 때의 각오가 떠올랐다.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유로운 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공정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었다. 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 성호야, 포기하지 마라. 우리 집안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때 한지혜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성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지혜 씨, 고맙지만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저희 가족만 더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제가 방송 쪽에 아는 분이 있어요. 만약 방송에서 진실을 다룬다면. 방송요? 네, 하지만 성호 씨가 직접 나가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그럴 용기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걸어놓는 것이었다. 성공하면 진실이 밝혀지지만 실패하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을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이는 위험하다고 말렸고 철수는 아빠를 믿는다고 했다. 여보, 너무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엄마,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위험해요? 철수가 말했다. 마침내 내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다. 지혜 씨,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겠어요. 한지혜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호 씨,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방송 출연을 앞두고 박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방해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방송 출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동석이 형이 갑자기 나를 찾아온 것이다. 성호야, 잘 지내? 그는 예전과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이 여긴 왜 오셨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성호야, 내가 미안해. 그때 너를 배신해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동석이 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성호야, 방송 출연 말이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박진우가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가 방송에 나가는 순간 엄청난 폭탄이 터질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떤 폭탄이요? 내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 브로커에게 돈을 준 일 있지? 그 기록이 박진우 손에 있어. 내 머리가 하얘졌다.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걸 어떻게? 박진우가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낸 거야. 만약 내가 방송에 나가면 너를 불법 탈북 브로커와 결탁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탈북민들에게 브로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 성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조용히 살아. 박진우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야. 동석이 형이 떠나고 난 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한지혜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성호 씨, 그렇다면 더욱 방송에 나가야 해요. 네. 박진우가 그런 수단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가 죄의식을 느낀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하지만 제 과거가 공개되면 성호 씨,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를 이용한 게 죄인가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요. 한지혜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녀가 제안한 전략은 놀라운 것이었다. 성호 씨가 먼저 그 사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박진우보다 먼저요. 방송 전날 나는 미영이와 철수를 앞에 두고 모든 걸 설명했다. 아빠가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공개될 수도 있어. 철수가 말했다. 아빠,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우리를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가족의 지지에 힘을 얻어 나는 방송국에 갔다. 한지혜가 소개해준 PD는 생각보다 젊었다. 성호 씨, 준비되셨나요? 이번 방송은 생방송이라 실수하면 바로잡기 어려워요. 네, 준비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5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MC가 물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제가 조상 대대로 내려받은 평양냉면 비법을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박진우와의 만남부터 배신당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 저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가문의 비법을 훔쳐간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는 한지혜와 함께 반응을 지켜봤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댓글이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탈북민이라고 무시하는 게 더 문제다. 성호 씨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회사 불매운동 해야겠다. 브로커 이용한 게 뭐가 나쁜가요? 살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박진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의 회사에서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 김성호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품을 개발했다. 오히려 김 씨가 우리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달랐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박진우의 공격이 오히려 비겁하게 보였다. 며칠 후 더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성호 씨, 대박 터졌어요. 박진우 회사 내부 직원이 제보를 했어요. 무슨 제보요? 박진우가 직원들에게 탈북민들은 바보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그 직원분이 왜 제보를 하셨을까요? 방송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요. 더 이상 박진우의 행동을 봐줄 수 없다고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박진우 회사의 주가도 폭락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어요. 녹음 파일도 편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다. 탈북민 차별 문제와 함께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박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내부 제보자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박진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목소리로 탈북민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어차피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거든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탈북민 차별 문제와 지적 재산권 침해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박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럼 김성호 씨의 요리법을 어떤 경로로 얻으셨나요? 김 씨가 자발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나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이 처음부터 탈북민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는 게 명백해진 상황이었다.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일어났다. 동석이 형이 언론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다. 저는 박진우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김성호 씨를 배신하지 않으면 저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동석이 형은 울면서 말을 이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무서워서 그런 거였어. 용서해 줄 수 있니? TV에서 동석이 형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여보, 최동석 씨가 사과하고 있어요. 미영이가 말했다. 나는 동석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방송 봤어요. 성호야, 나를 용서할 수 있어? 형님도 피해자였잖아요. 우리 모두 박진우한테 당한 거예요. 동석이 형의 증언 이후 박진우의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져갔다. 대형마트에서 제품이 전량 회수되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가 중단되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한지에는 내게 더 큰 기회를 제안했다. 성호 씨, 방송국에서 정식 요리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진짜 북한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인가요? 네, 시청자들이 성호 씨의 진짜 요리를 보고 싶어 해요. 더 이상 가짜에 속지 않겠다고요. 첫 방송은 평양냉면 특집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정성스럽게 냉면을 만들었다. 이 요리법은 제 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30년간 요리사로 일하시며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확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이 떨렸다. 하지만 이것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비법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것. 이 육수를 24시간 끓여야 진짜 맛이 나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정성이 반, 시간이 반이라고 하셨거든요.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었다. 이제야 진짜 맛을 알겠다. 박진우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성호 씨 응원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네요. 나는 드디어 내 꿈이었던 음식점을 정식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방송 덕분에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좋은 위치에 제대로 된 매장을 차릴 수 있었다. 고향집 개업 첫날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서 있었다. 나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아저씨, 진짜 평양냉면 맛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 젊은 손님이 말했다. TV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진우 그 사람은 정말 나빴네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다. 미영이는 서빙을 도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철수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이제 친구들이 우리를 존경해요. 아빠가 TV에 나온 것도 자랑스럽고요. 몇 달 후 박진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과했다. 김성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원했던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뿐이었다. 1년 후 고향집은 북한 음식 전문점으로 유명해졌다. 나는 요리책도 출간했고 정기적으로 방송에도 출연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성호 씨, 저도 북한에서 온 지 3년 됐는데 사업하고 싶어서요. 조언 좀 해주세요. 한 탈북민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꼭 써야 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검증이 중요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일이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철수가 말했다. 아빠,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정착이 완료된 것 같다. 한지에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성호 씨,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혜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이겨냈을 거예요. 어느 저녁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를 올렸다. 할아버지, 손자가 해냈습니다. 우리 집안의 비법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 힘든 여정, 한국에서 겪은 배신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승리. 모든 게 꿈 같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미영이와 철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성호 씨 가족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박진우라는 악력의 교활한 계략에 속아 절망에 빠졌던 성호 씨가 결국 진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지혜 씨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이 희망적이었고요. 탈북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가 방송에서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진실을 말한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